자, 기출픽 생명과 이제 4강 에너지를 얻기 위한 기관계의 통합작용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여기 기관계다라는 게 나오지, 그지?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기관계는 뭐가 나옵니까? 소화계, 그 다음에 호흡계, 그 다음에 무슨 계가 나옵니까? 순환계, 그 다음에 배설계. 자, 이렇게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잘 들어주셔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기관계의 어떤 통합적 작용이야, 그지? 그러면 소화계와 호흡계와 순환계와 배설계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 안에, 그지? 에너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노폐물을 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한번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영양소의 흡수. 영양소하고 관련된 거니까 무슨 개야? 소화계야, 그지? 소화계. 그래서 음식물이 소화기관을 지나는 동안 누구에 의해서? 촉매, 소화 효소에 의해서 이제 어떤 물질이 어떤 물질로 분해되는지. 녹말이 최종적으로 뭐로 분해됩니까? 포도당. 그 다음에 단백질은 누구로 분해됩니까? 최종적인 소화산물 아미노산이라는 물질. 또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런 걸 외워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녹말이 소화되면 최종적으로 포도당. 단백질이 소화가 되면 최종적으로 뭐가 됩니까? 아미노산. 그치? 왜냐면 등치가 너무 크면 소장의 융토를 통해서 흡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지? 그래서 분해된 영양소는 소장의 어딥니까? 융털이라는 부분이 있어, 그지? 소장의 융털에 자, 첫 번째 모세혈관이나 또는 두 번째 암주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흡수가 됩니다. 모세혈관, 암주관. 그래서 요거 좀 외워야겠지? 모세혈관, 암주관. 그래서 이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물질과 암주관으로 흡수되는 물질이 있는데요. 자,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면 수용성 영양소 있잖아, 그지? 수용성 영양소라는 얘기는 물에 잘 녹는 영양소야. 얘는 어디를 통해서?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통해서. 그 다음에 지용성 영양소는 융털의 암주관. 그럼 선생님, 자, 모세혈관과 암주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자, 여기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융털이라는 이 덩어리가 있는데 여기에 중심에 굵은 축이 보이지, 그지? 굵은 축이 이게 뭡니까? 이게 암주관이고요.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혈관이 뭐가 되는 겁니까? 모세혈관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물에 잘 녹아. 수용성 양분. 그 다음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잘 안 녹아. 그치? 지용성 양분. 그래서 수용성 양분, 지용성 양분. 얘들이 각각 어디로 흡수된다? 모세혈관, 암주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영양소의 이제 소화산물에 대한 내용이 녹말은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최종적으로 중간 단계 좀 많이 생략해 놨습니다.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근데 여기에 이놈들의 소화를 돕는 여기에 써진 요 물질이 소화 효소라는 물질이야. 그죠? 소화 효소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자, 아밀레이스, 펩신, 트립신, 라이페이스. 아밀레이스는 탄수화물, 그치? 녹말을 분해시키는 소화효소야. 그래서 원래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킵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최종적으로 포도당. 그 다음에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소화효소 이름이 펩신과 트립신이라는 놈이 있고요. 맞습니까? 껌뻑껌뻑거리지 마시고. 그 다음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를 시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란다. 우리 몸에 요 소화계의 흐름 정도는 좀 외워야겠지, 그지? 입, 식도, 간, 쓸개, 위, 이자, 대장, 소장. 근데 문제는요. 자, 요 부분을 잘 보세요. 간하고 쓸개하고 이자라는 요 세 부분 있잖아, 그지?
그럼 얘 쪽으로는 음식물이 지나가 안 일어나가? 지나가지 않지? 야, 음식물 먹으면 음식물이 이 부분을 통과하진 않잖아. 그지? 음식물에 지나가는 경우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수용성 영양소는 아까 어떻게 돼? 모세혈관이고요. 또 하나 외워야 될 게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가. 요거 꼭 알아두세요. 간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지용성 영양소는 암주관이야. 그지? 암주관으로 흡수된 다음에 림프관을 통해서 이동하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심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림프관을 통해 이동하다가 혈액과 합쳐져서 일단은 심장으로 운반되는데 여기에 참고로 이제 가슴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경유해서 심장으로 가. 그지? 그래서 가슴관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뭐야? 지용성 양분의 이동 경로에 해당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소화계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이걸 한번 잘 봐봐. 지금 에너지를 얻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자동차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주유를 해야 돼. 그지? 연료가 있어야 되고 연료를 태워야 돼. 그러면 산소가 있어야 되지. 그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산소를 흡수하는 호흡계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쉴 때 폐로 들어온 공기 중에 산소는 어디 부분입니까? 폐포라는 부분이 있죠.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확산하여 들어오고 모세혈관 속의 이산화탄소는 폐포로 확산하여 몸 밖으로 나갑니다. 자, 여기에 확산이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그지? 자, 요거 잠깐 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폐포가 이렇게 생겼고 요 주위를 이제 모세혈관이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어, 그지?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 자, 혈액이 어떻게 됩니까? 혈액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 그지? 이렇게 나가는데 문제는 자, 이 큰 덩어리가 얘가 누구라고 그랬어? 폐포라고 얘기했고 이 부분이 모세혈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야? 이 혈관 이름이 폐동맥이 되고 요 혈관이 뭐가 됩니까? 폐정맥이라는 부분이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여기에 있던 더러운 이산화탄소 기체가 폐포 쪽으로 해서 몸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프레시한 산소가 이렇게 모세혈관 쪽으로 들어오잖아. 그지? O2가. 그지? 그러면 이때에 기체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를. 그럼 어떤 원리에 의해서 분압차에 의한 무슨 현상에 의해서 확산 현상에 의해서 이 확산은 에너지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산에 의해서 기체들이 들락날락 한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또 한 번 더 나왔네. 기체 교환 원리. 이게 중요하지. 기체의 분압차에 의한 뭡니까? 확산이다라는 이런 현상이야. 확산. 그래서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에너지가 소모된다, 소모되지 않는다, 소모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또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그지? 자, 뭘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을 봐야 돼. 자, 여기는 산소가 지금 100에서 110이야. 여기는 산소가 얼마야? 산소란다. 산소를 봐야 되니까. 산소가 100이야. 110보다는 100이 낮으니까, 그치? 산소가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산소가 40밖에 안 돼, 그치? 그러면 일로 가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런 분압차에 의해서 이렇게 뭐가 갈 수 있다는 얘기야? O2 산소가 갈 수 있다는 얘기고. 만약 두 지점에 압력 차이야, 그치? 분압차.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요 친구를 볼까요? 얘 50이야. 근데 여기도 비슷하지? 근데 여기는 40이야. 그러면 당연히 어느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그치? 요 방향으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동을 하게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농도가 높은 지점에서 낮은 지점으로 기체가 이동을 한다. 이걸 이제 분압차에 의한 확산현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혈액을 이야기할 때 동맥혈이라는 말이 나와. 동맥혈. 이 동맥혈의 반대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맥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동맥혈은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기 전에 혈액으로, 동맥혈은 정맥혈에 비해 차이가 뭐다?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다. 그래서 동맥혈 의미를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포도당, 연료, 산소 있었어. 그지? 그럼 이거를 어디에 해야 돼? 자동차 엔진에 공급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몸의 자동차 엔진에 해당하는 부분이 누구야? 조직 세포야, 세포. 세포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에너지를 만드니까. 그럼 거기까지 운반하려면 어떤 도구가 있어야 돼? 펌프질을 해야 돼. 그죠? 또 펌프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계라는 아이가 나와요. 순환계. 소화기를 통해 흡수된 영양소와 호흡기를 통해 산소가 공급이 되면 순환계를 통해 온몸의 조직세포로 운반이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는 혈액의 혈장에 의해서 그 다음에 산소라는 친구는 주로 적혈구에 의해서, 적혈구가 뭐야? 산소 운반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혈액순환에 대한 내용이야. 여기도 사실 좀 되게 내용이 많은데 너무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그지? 자, 넘버링을 좀 해드릴게요. 자, 첫 출발, 좌심실. 그 다음에 2번, 대동맥. 3번, 온몸. 4번, 대정맥. 반대 방향의 방으로 도착을 하지, 5번. 이 빨간색 경로가 무슨 순환입니까? 온몸 순환이야. 그지? 이 빨간색 경로가 온몸 순환에 대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온몸에 산소와 양분을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몸을 돌고 나면 산소와 양분이 없어지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산소가 없어지고 대신 이산화탄소가 나와. 맞습니까? 그러면 혈액이 더러워지면 다시 우심실로 와. 파란색 1번, 2번 폐동맥, 그 다음에 3번 폐, 4번 폐정맥. 폐를 거치게 되면 그렇지,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없어지고 산소가 공급이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마지막 도착은 5번째 어딥니까? 위치가 잘 안 보여서 5번째는 좌심방.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이게 뭡니까? 폐순환에 대한 내용이지, 그지? 됐나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온몸 순환부터 보는 게 좀 편해. 온몸 순환에서는요, 대동맥은 깨끗해. 그래서 동맥혈이라는 혈액이 흐르고요. 대정맥은 정맥혈이라는 혈액이 흐르게 됩니다. 반대로 폐동맥은 폐 가기 전이니까 더러워. 여기는 정맥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폐를 지나온 폐정맥에는 동맥혈이라는 혈액이 흐릅니다. 동맥혈 깨끗한 피, 정맥혈 더러운 피. 동맥혈 산소가 풍부, 정맥혈 이산화탄소가 풍부. 그래서 항상 혈액순환은요, 어디에서 출발하면? 실에서 출발하면 방으로 도착해. 알겠니? 실에서 출발하면 어디로 도착한다? 방으로 도착합니다. 그래서 심실은 출발, 심방은 반대 방향의 방이 항상 출발하면 반대 방향으로 도착을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도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포 호흡을 하면 이제 노폐물이 생길 거 아니야, 그지? 자, 요것도 딱 그림 나오는 게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야. 자, 노폐물, 탄수화물은 구성 원소가 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 호흡이 일어난 뒤에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됩니다. 근데 이 단백질이라는 친구는요, 추가로 누가 존재하니? 요 N이라는 놈이 보이지, 질소.
그래서 공통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누구야? 요거 암모니아라는 놈이 생겨, 그지? 근데 암모니아는 굉장히 독성이 강해요.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해서 간에서 요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오줌으로 배설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영양소가 세포부로 분해되면 이산화탄소와 물, 그 다음에 누구와 같은 암모니아 같은, 그지? 암모니와 같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은 노폐물이 생성되고 노폐물은 순환기와 호흡기에 의해서 배설기로 운반이 되는데 자 아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있으면 자 요거 잘 보세요. 탄수화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산화탄소 다 나와, 그지? 물 다 나와, 그지? 근데 암모니아를 보세요. 암모니아는 자, 요 단백질이라는 친구는 얘가 소화가 되면 이산화탄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도 나오고 암모니아도 나와, 그지? 제일 많은 노폐물, 그지? 세 가닥이잖아. 특히 요거 중요합니다. 자, 이 암모니아는 뭐가 강하다고 했습니까?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간으로 가서 독성이 약한 뭐로 바뀝니까? 요소로 바뀝니다. 어디에서? 간에서, 그지? 이런 게 중요하지. 그래서 오줌을 통해서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배설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폐에서 날숨으로 나가고 물은 몸속에서 다시 이용되거나 콩팥에서 오줌으로 폐에서 날숨으로 나가고 암모니아는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이지. 간에서 요소로 전환된 후에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봐. 이제 생콩즙, 유레이스라는 놈이 나오는데 생콩즙. 자, 일단은 BTB 용액이 중성일 때는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중성의 오줌은 중성이야. 생콩즙을 넣으면 파란색으로 변해, 그지? 염기성으로 된다는 얘기지. 그 이유가 중요하지요. 생콩즙의 유레이스가 오줌 속의 요소를 분해해서 암모니아를 생성한다, 그지? 이런 거 외워야 돼, 그지? 외워야지 뭐.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이 부분 당연히 시험에 더럽게 잘 나오지, 그지? 어떤 식으로 잘 나옵니까? 다 비워놔, 그지? A, B, C, D, E, small A, B, C, D. 그래서 누가 누구고 누가 누군지. 그럼 일단 영양소가 딱 등장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무슨 개입니까? 영양소가 등장하면 소화계. 그 다음에 소화되지 않는 물질은 대변으로 뭐가 됩니까? 배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들락날락하는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야? 호흡계지, 그지? 그런데 소화계든 호흡계든 배설계든 다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어디를 거쳐? 순환계를 거치게 되겠지, 그지? 배설계는 오줌을 통해서 노폐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그지? 자, 그래서 소화계는 영양소를 소화하여 흡수한다, 그지? 영양소. 호흡계는 산소. 그 다음에 순환계는, 그쵸? 순환계는 영양소와 산소를 조직세포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거고, 또 어떻게 돼? 이놈 생명활동률과 생긴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다시 또 배설계나 호흡계로 뭘 해줍니까?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순환계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배설계는 뭐야? 오줌으로 어떻게 돼? 그지? 몸 밖으로 내보낸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무슨 내용이 나와요? 물질대사. 물질대사. 아까 동화작용, 이화작용 배웠지? 물질대사. 자, 그래서 에너지 대사와 균형,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의, 이런 표현. 섭취량, 소비량 사이에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섭취량과 소비량.
야, 많이 쓰면 부족한 거고, 그치? 섭취를 많이 하면 비만이 되는 거고, 영양 부족, 영양 과다, 영양 균형. 부족, 균형, 과다. 그래서 에너지의 소비량이 섭취량보다 크게 되면 체중이 어떻게 되니? 많이 쓰니까 감소하고요. 감소하고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섭취량과 소비량이 똑같으면 균형을 잃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으면 체중이 어떻게 됩니까? 체중이 증가하고 비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외워야 될 게 요게 나옵니다. 일일 대사량, 기초 대사량. 자, 요거 되게 중요한 말이지. 무슨 대사량? 기초 대사량은 체온 조절, 심장 박동, 물질 합성 등 생명 활동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이 이게 기초 대사량입니다. 그 다음에 활동 대사량은 어떤 대사량입니까? 기초 대사량 이외에 신체 활동하는 데 소모되는 에너지 양. 됐나요? 그래서 이제 요걸 외우셔야 됩니다. 일일 대사량. 하루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 양이야. 요거 외우세요. 기초 대사량 플러스 활동 대사량 플러스 음식물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 양이야. 그지? 그래서 뭐 음식물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 양이 기초 대사량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뭐 사람마다 먹는 양, 시간대가 다 달라. 그지? 그래서 어떤 공통적인 값들을 내기가 힘들어서 이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대사성 질환.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오랜 기간 영양 과잉이나 운동 부족으로 에너지 불균형이 지속되고, 자, 요런 놈도 원인이 됩니다. 유전과 스트레스도 요 대사성 질환,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질환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고혈압은 혈압이 정상보다 높은 만성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질환이야. 이거 무슨 병? 그렇지, 당뇨병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그래서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고, 자, 그래서 이자에서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몸속의 세포가 인슐린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해서, 그지? 그래서 세포가 포도당을 잘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흡수하지 못하니까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가 높은 상태로 지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고지혈증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고지혈증, 혈액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과다하게 있어. 피가 끈적하다는 얘기야. 끈적해. 그래서 혈관벽에 지방이 쌓여서 동맥 경화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대사량, 그 다음에 대사성 질환 예방, 뭐 이거는 뭐 좋은 말만 딱 하면 되겠지, 그치? 자, 당연히 이런 거 시험에 직방으로 나오는 내용이야. 오줌이니까 이거 무슨 개입니까? 이런 걸 적을 줄 알아야 돼. 얘가 배설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 이산화탄소니까 얘는 무슨 계가 됩니까? 호흡계가 되고, 영양소니까 얘가 뭐가 됩니까? 소화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옳은 거는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A는 배설계, B는 호흡계, C는 소화계이다. 맞죠? 콩팥은 A에, 배설계에, 기관지는 호흡계에 속한다. 맞지? 그 다음에 C, 요소를 생성하는 기관이 속해 있다. 야, 요소를 생성하는 기관이 어디야? 간이었잖아, 그지? 간이 소화계 맞잖아, 그지? 그 다음에 C에서는 소화와 흡수가 일어난다. 소화계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B와 C에서 흡수된 물질은 모두 순환계를 통해 조직세포로 운반된다. 틀린 말 없지, 그지? 그 다음에 C에서 흡수되지 않는 물질은
야, 이거 뭐에 대한 내용이야? 배변에 대한 내용이야. 그지? A를 통해서 배설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똥 싸는 거. 그지? 소화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는 거지. 그지? 틀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4강도 일단은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